네, 루머레이더 시간입니다. HB투자자문의 박재현 연구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또 두 가지 소식을 준비했다라고 들었는데 네. 일단 첫 번째가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레모나가 중국에 진출을 한다고요? 네, 레모나가 이제 뭐 중국에 이미 팔고는 있습니다. 경남제약에서 나오는 거죠. 네. 그래서 경남 지역의 레모나가 중국 오프라인 시장에 이제 진출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 나오면서 온라인은 팔리고 있고. 그렇죠. 그래서 예. 오늘 뭐 장 초반에 한 8% 넘게 오르다가 좀 밀려서 3% 정도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네. 지금도 뭐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에서 레모나가 온라인으로 팔고는 있습니다. 근데 레모나는 뭐 우리가 편하게 알다시피 예전에도 약국 가면 우리는 레모나를 훔쳐오려고 노력을 많이 했었죠. 서비스로 많이 줬죠. 경남 지역이 어릴 때부터 이제 이 캐시카우 역할을 해왔는데 예. 대표적인 상품이고 뭐 우리나라에서 뭐 비타민이다 하면 대표적으로도 역시 레모나를 찾을 수밖에 없고 경남 지역 레모나 이제 중국에서 팔고 있는데 인기가 상당히 높습니다. 특히 이제 레모나 광고 모델이 김수현 씨인데 네. 당연히 뭐 중국에서 김수현 하면 왕이죠. 그렇죠. 현재는 T몰에서 온라인 판매만 하고 있습니다. 네, 온라인에서 지금 이미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프라인을 진출을 하면 파급 효과가 어느 정도나 될 것으로 예상이 나오고 있나요? 네, 그건 이제 경남제약의 매출 구조를 한번 좀 네. 찾아보면 좋을 것 같아서 봤는데 경남제약의 부문별 매출 현황 보니까 비타민 이제 52.2%, 거의 뭐 과반이네요. 비타민이죠. 절반 넘게 차지를 하고 그 뒤가 일반 의약품이 25%, 태반 제품이 한 13.9%. 비타민을 팔아서 먹고 사는 회사인데 이 회사가 네. 잘 되는 방법을 따져보면 그럼 딱 두 가지가 있겠습니다. 첫째는 비타민을 팔 수 있는 곳이 막 더 생겨버린다. 그렇죠. 라거나 아니면 예. 뭐 기존에 팔고 있는 곳에서 갑자기 사람들이 더 많이 산다거나 이런 두 가지가 있겠죠. 근데 일단 올해 6월에 홍콩 마카오 시장에는 진출을 했습니다. 이때는 파리스트라는 곳과 협업을 통해서 홍콩 최대 드럭스토어의 체인점인 매닝에다가 독점으로 공급을 했는데 이제 여기를 이제 뭐 교두로 삼아서 중국에 가겠다 이거죠. 네. 지금까지 같이 하고 있는 그룹은 국약그룹이라는 곳입니다. 온라인 판매만 하고 있긴 한데 근데 국약그룹이 뭐 우리가 어딘지 잘 모르겠지만 저도 잘 몰랐습니다만 네. 생각보다 사이즈가 꽤 됩니다. 그래요. 그래서 확보를 하고 있는 유통 채널 자체가 이미 너무 커요. 그래서 뭐 병원, 소규모 뭐 의료기관, 아니면 뭐 소매점 이런 걸 포함하니까 한 18만여 개의 공급처가 확보가 돼 있고 네. 진출만 하면 뭐 이미 뭐 인기가 좋습니다. 작년에 중국인이 뽑은 한국 브랜드에서 레모나가 2위를 했고 거기다가 그래요? 국약그룹이 또 말씀드린 것처럼 유통 채널 확실하게 갖고 있으니까 매출 신장은 이루어지지 않을까라고 판단이 됩니다. 네, 이렇게 유통 채널도 상당히 좋고 이미 레모나가 중국에서 어느 정도의 인기를 차지하고 있다면 오프라인으로 진출을 하면은 정말 큰 성과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문제는 아직 중국의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총국 이름 참 어렵네요. 그쵸. CDFA의 기술성 평가를 통과하지는 않은 상황인 거죠. 언제 통과가 되는 건가요? CFDA 승인이 이제 언제 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요? 이제 예. 뭐 안 될 거냐 될 거냐가 이제 문제가 되겠죠. 네. 안 될 이유도 별로 없어 보이는 게 홍콩 갔는데 뭐 예. 본토라고 안 될 거 뭐 있겠습니까? 하긴 예. 언제 승인이 나느냐, 또 언제 팔리느냐, 얼만큼 팔리느냐가 문제가 될 것 같고 국약그룹이 갖고 있는 유통 채널도 있고 뭐 김수현인데 잘 팔리겠죠. 옛날에 네. 뭐 따지고 보면 우리나라의 밀키땡이라는 음료수도 보면 네. 주윤발 아저씨가 나와가지고 맞아요. 사랑해요 밀키땡 하고서 네. 난리가 났었죠. 뭐 그렇게 따지고 보면은 이 정도면은 뭐 충분히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 물론 이제 홍콩에서 얼마나 잘 이제 홍콩에다가 이제 첫 네. 물량을 배에 실어서 보냈다고 해요. 오프라인 물량을 네, 이제 예. 보냈다고 하는데 홍콩에서 잘 팔리는 거 한번 보고 또 중국에 실제 진출하면은 뭐 나오겠죠 숫자가. 네. 진출을 그래도 한다면 올해 뭐 경남제약 추정 매출이 올해로 422억 정도 되는데 네. 레모나가 중국까지 넘어가서 거기서 오프라인에서 팔아내는 게 예상치로 볼 때 422억이 한 13% 최저에서 최고 한 40%까지 성장도 시킬 수 있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사실 레모나 하면 상당히 유명한데 경남제약 시가총액 보면 그다지 높지는 않은 수준이에요. 그렇죠. 이 정도의 매출 성장이 이루어진다면 주가는 상당히 큰 폭으로 오를 수가 있겠죠. 그렇죠. 일단 기본적으로 지금 올해 뭐 그래도 성장 잘하고 있는 예. 회사고 안정적인 회사 중에 하나죠. 422억 매출에서 뭐 최고라고 하지만 애널리스트 예. 리포트를 좀 따지고 보면 40%까지도 는다고 하는데 모르는 거죠 또. 네. 나가는 거 보고 홍콩에서 얼마나 팔리는지도 좀 보고 네. 뭐 김수현 씨 있으니까 뭐 기본치는 예. 하겠죠. 하긴 유명한 광고 모델이 특히나 한류 모델이 나가면은 또 그 얼굴값을 하니까 많이 그렇죠. 팔린다고 사랑해요 하더라고요. 밀키땡 이런 것처럼. 네, 아니 그리고 충분히. 제품력도 있으니까. 그렇죠. 네. 자, 그리고 또 하나의 소식 준비를 하셨습니다. 이번엔 좀 좋지 않은 이야기인데 CJ 헬로비전 M&A가 결국에는 또 성사가 안 됐잖아요. 그렇죠. 주가 계속해서 밀리고 있는 상황인데 네. 어떻게 봐야 될까요? 뭐 또 기왕 나왔으니까 안 좋은 얘기는 또 해야죠. 웃고만 갈 수는 없으니까 제가.
네, 지난주 금요일에 나온 얘기입니다. 네. 공정위 회의 열리고 어제 발표 나온 내용인데 결론적으로 SK텔레콤 그리고 CJ헬로비전은 너희는 같이 할 수 없다. 그렇죠. 합병이 무산됐는데 물론 이제 되는 거야 마는 거야라는 이제 시장의 이야기가 제일 안 좋은 거죠. 어떻게 보면 네. 불확실성이라는 게 그게 불확실성이 사라지긴 했지만 CJ헬로비전 입장에서 보면 이 회사가 더 이상 성장할 수 있느냐에 대한 불확실성. 또 이게 이제 두드러졌기 때문에 네. 문제가 좀 되는 거고 심사하는 동안 보면 CJ헬로비전이 사실 뭐 적극적으로 가입자를 모집하기도 좀 그랬죠. 이제 예. 합칠 수도 있는데. 그렇죠. 그리고 또 합치는 과정에서 합병에 관한 논의를 서로 많이 했을 네. 거고 논의하다 보면 영업상의 기밀이나 이런 게 당연히 드러날 그렇죠. 수밖에 없는 예. 거죠. 그럼 이제 SK텔레콤이랑 경쟁을 해야 되는데 좀 부담스러울 수가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왜 안 된 거고 또 이렇게 안 좋은 얘기 또 웃으면서 하게 되네요. 또 다시 성사될 가능성은 없는 건지 궁금하네요. 뭐 결론적으로 제가 좋아하는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네. 없습니다. 네. 네. 공정위가 이제 불허 결정을 내린 이유가 좀 명확해서 그런 것 같은데 또 합병법인이 속한 23개 방송국 중에서 21개 상당히 많죠. 여기서 독과점 네. 발생 확률이 되게 높대요. 그리고 또 시장 지배력이 지나치게 강화돼서 요금 인상시킬 수도 있고 또 이동통신 사업자 1위 SK죠. 또 알뜰폴 사업자 1위 이게 CJ헬로비전인데 네. 이게 둘이 결합을 하면 이동통신 시장에서 뭔 이제 경쟁이 일어나겠냐 그렇죠. 이거죠. 그쪽도 사실 이제 가잡이 뭐 되는 거죠. KT도 있고 LG U+도 있지만 이들은 이제 아무래도 얘네 둘이 합쳐버리면 네. 뭐 도매 쪽이나 이런 데서 많이 유통 라인이 막힐 수가 있다라면서 공정하지 못하라는 게 이유인데 네. 그래서 결론적으로 난 것이 이제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주식 취득 금지 그리고 SK브로드밴드와 CJ헬로비전 합병 금지 이 결정이 나왔고 혹시 뭐 한쪽 사업자가 갑자기 뭐 부진을 하고 무슨 큰일이 나서 무너지지 않는 이상 둘이 합치는 일은 어려워 보입니다. 네. 사실 뭐 이러한 발표가 난 이후에 SK텔레콤의 주가가 그다지 크게 밀리진 않았는데 CJ헬로비전 같은 경우에는 어제 또 52주 최저가 수준 기록할 정도로 계속 밀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오늘도 또 하락 마감을 했고요. 네. 앞으로의 전망은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될까요? 뭐 주가에서 어느 정도 그래도 반영이 지금 좀 정직하게 반영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자, SK텔레콤보다는 CJ헬로비전이 조금 더 걱정이 됩니다. 네. 결론적으로는 케이블 TV는 이제 CJ헬로비전, IPTV가 SK텔레콤이죠. 네. SK브로드밴드 있고. 네, 이 관계를 보면 아직은 이제 케이블 TV 사업자가 더 많습니다. 우리나라의 케이블 TV가 먼저 시작을 했고 그렇죠. 뭐 선풍적이었죠. 근데 아주 근소한 차이로 지금 케이블 TV가 앞서가고 있어요. 그래서 IPTV가 이제 나중에 나왔으니까 케이블 TV의 가입자들을 영업을 통해서 빼오는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지금 사업이 진행 중에 있는데 케이블 TV 가입자가 정체 구간입니다. 그래서 사실 뺏기는 쪽이고 5년 전이랑 비교를 해보니까 가입자 수가 오히려 5년 전보다 성장을 못하고 지금 딱 5년이 지났는데 한 50만 정도가 줄어 있어요. 좀 정체 구간이다. 뭐 성장 모멘텀이 사라졌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근데 IPTV는 좀 반대입니다. 5년 전에는 484만 명이었는데 네. 올해 1분기까지 끝날 때까지 보니까 1297만 명, 성장세가 168%가 있네요. 급증을 했습니다. 아마 올해나 내년 초에는 역전이 될 거고 그러면 이제 그래서 이제 CJ헬로비전은 어떻게 될 거냐, 네. IPTV가 더 강하다, 케이블은 좀 어렵다라고 하는데 결론은 그렇습니다. CJ헬로비전이 중장기적인 사업 내용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성장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을 보이고 사업 계획을 하나 발표해서 뭔가 먹을거리를 찾는 거죠. 네. 아니면 케이블 TV가 IPTV를 이길 수 있는 어떤 그런 매력적인 요소를 찾지 않는 이상 그 전에는 조금 어렵지 않나 생각됩니다. 네, 그렇군요. 이렇게 CJ헬로비전과 관련한 소식 그리고 경남제약과 관련한 소식까지 자세하게 알아봤습니다. KHB 투자자문의 박재현 연구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